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공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인테리어에 있어서 제가 목공사는 인테리어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기 조명은 뭐냐면 인테리어의 활용 점령입니다. 조명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가 필히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기공사 관련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제가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전기공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귀 쫑긋 하시고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자, 전기공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조명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히 수반되어야 되는 작업이다. 근데 큰 덩어리에서 보면 같은 공사인데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면은 전기공사와 조명공사를 나눌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공사를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도배를 하고 난 다음에 조명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기공사 들어가 볼게요. 전기공사는 뭐냐면 자, 우리가 요런 집이 있다고 칩시다. 요런 집. 기존에 있는 집이 요런데 우리가 요거를 변경을 하고 싶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중앙에 등을 지금 기존 등은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촌스러워. 옛날 디자인 같아. 하기 싫어. 라고 할 때 등도 뭐 하나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다운라이트가 없는데 추가적으로 다운라이트도 하고 싶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간접 조명으로 연출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일컫는데 기존에 등이 있던 자리에서 등을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조명 기기만 바꾸면 되겠지만 만약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새롭게 전기를 배관 배선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는 또 없앨 부분 없애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런 집이 있는데 자, 요 등은 없애버리고 싶어. 왜? 이 등 자체가 요새 너무 트렌디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여기에는 그냥 실린팩만 하나 설치를 하고 싶어요. 요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거실에 있는 이 직부등이 없으면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운라이트와 간접등을 계획을 하는데 요런 식으로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등이 없는데 여기는 간접등 박스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요쪽에 다운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래. 요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기 계획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 선 말고 막 이렇게 뭐 파이프 같은 게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자리에 선만 넣는 게 아니고요. 난연성 CD 전선관을 먼저 해당되는 위치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선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자, 요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보면요. 전선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신규로 신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기존에 있는 이 방에 들어와 있던 선에 추가적으로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를 선을 같이 연결시켜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은 밀어주고 한 명은 받아주고 라고 해서 보통 2인 1조로 작업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시공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평면에서 어떠한 천정 계획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이렇게 천정을 작업을 할 때 구멍 뚫고 싶으면 나오면 막 붕붕붕 뚫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조도 계산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위에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천정도라는 게 필요해요. 천정도. 그리고 천정도의 기본이 되는 건 뭐다? 평면도. 그래서 평면도가 작업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천정도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등기부 배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는 천정도도 하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사장님, 우리 천정도의 등기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고객분들에게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어떤 등기부가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협의하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해당되는 세대의 평면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천정도가 어떻게 변경이 돼서 실질적으로 전기 계획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요게 평면도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들어갈 때는 필히 평면도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해당되는 마감재가 어떤 부위에 어떻게 정확하게 설치가 되고 그리고 또 물량 산출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도를 작성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면도를 작성을 하고 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천정도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자, 어떻게? 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골격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 이것을 천정을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 작업을 하고 조명 공사를 할 때 필히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색온도라는 부분과 밝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공간별로 그리고 쓰임새, 사용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색온도는 단위가 켈빈이고요. 밝기는 단위가 와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조명 같은 거 고를 때 보면요, 주광색, 주백색, 뭐 전구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색의 온도에 따라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자, 1번이 주광이고 2번이 주백이에요. 주백이라고 하는 게 백색이다 보니까 제일 흰색이 주백색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광이 태양광과 가장 가까운 색깔이 바로 주광색이라고 해서 제일 밝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주광, 2번이 주백, 3번이 전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색의 온도가 그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필히 이런 부분도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주광, 주백, 전구색을 할 때 켈빈 수가, 주광은 6000 켈빈, 주백은 5000, 전구는 4000 켈빈인데, 이게 무조건 4000 켈빈 전구, 5000 켈빈 주백, 이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범위에 있는 칼라를 보통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켈빈수가 4000 밑으로는 대부분 다 전구색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적어도 3500 밑으로 내려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노란 빛깔이 나는 게 아니고 거의 주황 빛깔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3500에서 4000 켈빈 정도의 전구색을 써야 이쁘게 공간에 있는 컬러를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밝기, 와트예요. 와트. 이거 뭐냐면요, 해당되는 그 실에 대한 출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요. 요 부분에 대한 게 공간과 평형에 따라서 요 와트 수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20평대는 물리적으로 좀 공간이 좀 작잖아요. 30평, 40평대는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W는 조금 공간이 작은 거실, 그리고 150W 쪽으로 가면 이거보다 좀 더 큰 거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같은 경우도 50에서 60W잖아요. 50W 같은 경우는 침실이 좀 작은 경우, 그리고 방 침실 사이즈가 좀 크다라고 하면 와트수를 좀 높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와트하고 켈빈 같은 경우는요, 해당되는 그 박스 거푸즈에 다 있기 때문에 필히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면도, 천정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색온도, 밝기까지 확인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명 계획을 잘하기 위한 전기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현관부터 보겠습니다. 현관. 자, 여기는 보면요,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관에 들어갈 때 센서 등 하나만 설치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센서 등이 만약에 하나만 설치가 된다면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요 중간 자리에 센서, 원형 센서, 사각 센서 많잖아요. 그 한 개만 설치하면 끝나요. 그런데 요새는요, 어떻게 되냐면 센서 등을 하게 되면 센서 등이 그렇게 별로 이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이미지처럼 원형 직부등을 쓴다든지, 또는 그냥 등기구, 직부등의 형태 그냥 등기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요런 거를 사용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별치 센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센서 등이라고 하는 거는 등에다가 센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런 등은 안 이쁜 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이쁜, 현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이쁜 등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센서가 없으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등은 그 등대로 대고, 그 등은 그 등대로 따로 가고, 별치 센서를 하나 더 달면 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원형 기둥의 직부등인데, 이 직부등이라 하는 게 뭐냐면 천정에 바로 붙어 있는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부등. 그럼 예를 들어서 매입등 뭐죠? 말 그대로 매입을 해서 파서 집어넣는 거를 매입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부등, 요등 원래 센서등 아니잖아요. 그죠? 센서등이 아닌데 요런 별치 센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요, 요 센서 기능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야. 만약에 신발장 하부가 띄워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요, 요 밑에도 우리가 간접등 넣어주잖아요. 요 간접등까지도 요 별치 센서와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들어왔을 때 요 별치 센서에서 반응을 해서 여기 있는 원형 직부등과 간접등이 같이 들어오게끔 연출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되는 거.
여기가 어떤 이미지냐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시스템 선반이 있는 상태에 시스템 선반 위에 여기 지금 등이 잘 안 보이는데 요 위에 다운라이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간 다운라이트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뭐냐면 요 부위죠, 여기 디귿자로 시스템 선반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요 간격까지가 대략 한 40cm가 돼요. 그럼 40cm를 뺀 나머지 공간에서 센터 라인에 다운라이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냥 여기에다가 중간에 등 설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반의 빛이 그냥 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선반 치수만큼 빼고 나머지 공간에 센터 라인에 배관 배선 작업을 해야 등이 문제없게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거실 같은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다운라이트가 없는 것들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등이 3개짜리 들어가는 거를 1개짜리 큰 걸로 변경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직부등 크게 들어가고 다운라이트 양쪽으로 4개 그리고 소파 쪽과 아트홀 쪽으로 해서 다운라이트가 또 2개씩 들어가는 형태 요 계획을 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계획을 할 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요 위에 요런 간접 등박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의 단층적 높이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저번에 얼마라고 그랬죠? 대략 10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100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간접 등박스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와서 복도와 거실이 있는데 이 복도 부분에도 간접으로 라이팅 계획을 하게 되면 집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복도 공간에는 간접으로 라이팅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등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죠. 등을 배열하는 데서는 디자인이 정답이 없습니다. 가장 이쁘고 보기 좋게 하면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등이죠. 첫 번째 등은 어떻게 했다? 현관에서부터 들어오는 요 원형 기둥 직부등 라인과 요 일자로 맞추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등이 4개의 라인을 똑같은 라인으로 신설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쪽을 복도를 바라보는 방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포인트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별도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등기구를 넣으면서 이쁘게 만들어준다. 그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액자가 됐던 아니면은 뭐 포인트가 될 만한 시계가 됐던 이런 것들을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운라이트를 여기다가 계획을 해주지만 이쪽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각도 조절 등으로 계획하는 것도 좋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거실, 여기가 주방인데 복도에 등이 만들어지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쪽 부위는 각도가 조절되는 포인트 등 하나 집어넣는 것도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기공사 중에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명을 계획을 하기 위한 전기 작업을 현관과 거실, 복도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이어서 나머지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조명 계획을 잘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제발.